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북유럽 신화 준비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북유럽 신화 태초의 시작에 대해 발췌 낭독을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 낭독회를 진행했었는데 북유럽 신화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북유럽 신화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오늘 새로운 에피소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오늘 낭독을 하면서 느낀 건요, 우리들 속에 있는 북유럽 신화 속의 신들의 이미지와 오늘의 이야기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인데요. 마냥 강하고 범접할 수 없는 신들로 알려져 있지만 이야기 속의 신들의 모습은 다소 인간적인 모습들이 강하게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 분위기의 낭독을 맞춰 진행을 하였으니까요,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고독한 낭독회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북유럽 신화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북유럽 신화 토르의 거인나라 여행. 티알피와 그의 누이 동생 로스크바는 아버지 에길과 어머니와 함께 황무지 가장젤에 있는 농장에 살았다. 그들의 농장 너머에는 괴물과 거인, 늑대들이 살았기 때문에 티알피는 공경에 처했다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달아나야 했던 적이 많았다. 그는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빨리 달릴 수 있었다. 황무지 가장자리에 사는 티알피와 로스크바는 자기네 세상에서 벌어지는 기적과 이상한 일들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아스가르드에서 온 두 명의 방문객 로키와 토르가 스나글러와 그라인더라는 거대한 염소 두 마리가 끄는 전차를 타고 그들의 농장에 도착한 날만큼은 이상했던 적은 없었다. 신들은 하룻밤 묵을 곳과 먹을 것을 원했다. 그들은 체구가 거대하고 힘도 매우 셌다. 저희 집에는 댁 같은 분들을 대접할 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로스크바가 사과하는 토로 말했다. 채소만 조금 있을 뿐이고 이번 겨울이 워낙 혹독했기에 닭조차 한 마리 남아있지 않네요. 이내 토르는 앓는 소리를 내더니 칼을 꺼내 자기 염소를 죽였다. 그가 염소를 커다란 스튜 냄비에 넣고 그 냄비를 불 위에 거는 동안 로스크바와 그녀의 어머니는 겨울을 나려고 저장해둔 채소를 잘게 썰고는 스튜 냄비에 넣었다. 로키는 티알피를 한쪽으로 데려갔다. 너도 알다시피 이 염소의 골수는 젊은이가 먹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음식이야. 토르가 늘 자기 혼자서만 먹으려고 하니 참 유감스러운 일이지. 너도 토르처럼 몸집이 커지고 힘이 강해지고 싶다면 그 염소의 골수를 먹어야 되는데 말이야. 잊고 요리가 완성되자 토르는 염소 한 마리를 자기 혼자 독차지하고 다른 염소 한 마리를 다른 5명의 목으로 남겨줬다. 그는 땅에 염소 가죽을 깔아놓고는 고기를 먹으면서 뼈를 발라 그 가죽 위에 던졌다. 먹고 남은 뼈는 다른 염소 가죽 위에 던지시오. 토르가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뼈를 부러뜨리거나 씹으면 안 되는 것이오. 그냥 고기만 먹도록 하시오. 누가 음식을 가장 빨리 먹었을까? 다들 로키가 걸신이 들린 듯 음식을 먹어주는 모습을 봤어야 했다. 음식이 그의 앞에 막 놓이는가 싶었는데 다음 순간엔
벌써 손등으로 입술을 닫고 있었다. 다른 애들은 그보다 천천히 먹었다. 이때 타일피는 로키가 자기에게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토르가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를 비운 사이 자기 칼을 꺼내 염소의 다리뼈 하나를 쪼개 그 안에 든 골수를 먹었다. 그리고는 부러진 뼈를 염소 가죽 위에 놓고는 손상되지 않는 뼈로 덮어놨다. 그날 밤에는 다 함께 거대한 홀에서 잠을 잤다. 아침이 되자 토르는 뼈를 염소 가죽으로 덮고는 멸리를 꺼내 높이 쳐들며 이렇게 말했다. 스나를러, 원래대로 돌아오거라. 그 순간 번개가 치면서 스나를러가 기지개를 켜고 나타나 매 하고 울더니 이내 풀을 뜯기 시작했다. 토르는 다시 그라인더, 원래대로 돌아오거라 라고 말했다. 이내 그라인더도 스나를러와 똑같이 움직였다. 그런데 어딘가 움직임이 어색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비틀거리더니 스나를러를 향해 절름거리며 걸어갔고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높은 소리로 매하고 울었다. 아니, 그라인더의 뒷다리가 부러졌구먼. 토르가 말했다. 자, 나무와 헝겊을 가져오도록 하여라. 그는 염소다리에 댈 부목을 만들어 붕대로 감아준 뒤 농부의 가족들을 바라봤다. 티알피는 토르의 불타는 듯한 붉은 눈보다 더 무서운 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생각했다. 토르의 주먹이 그의 망치 자루를 감싸고 있었다. 누군가 염소의 뼈를 부러뜨렸다. 난 니놈들에게 먹을 것을 줬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부탁했는데 니놈들은 날 배신했어. 제가 그랬습니다. TRP가 말했다. 제가 뼈를 부러뜨렸어요. 로키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그의 입꼬리에 걸린 미소는 숨기지 못했다. 이내 토르는 망치를 들어 올렸다. 이 농장을 전부 부셔버려야겠구만. 애기는 겁먹은 표정을 지었고 그의 아내는 울기 시작했다. 토르가 말했다. 자, 내가 이곳을 부셔버려야 되지 않을 이유를 너는 한번 말해보도록 하여라. 애길이 입도 뻥긋 못하자 TRP가 일어서서 말했다. 제 아버지는 이 일과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모르셨어요. 아버지 말고 저를 벌하십시오. 절 보세요. 전 정말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도 금방 배우고요. 저희 부모님을 벌하지 않고 놔두신다면 저는 평생 동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누이 동생 로스크바도 일어섰다. 저를 두고 오빠만 갈 수 없어요. 오빠를 데려가시려면 저희 둘 다 데려가 주세요. 토르는 잠시 생각을 하며 말했다. 좋다. 우선 그라인더의 다리가 낫는 동안 로스크바 너는 이곳에 머물면서 스라를러와 그라인더를 돌봐라. 내가 돌아온다면 너희 셋을 다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TRP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넌 나와 함께 가도록 하자. 우트가르드로 갈 것이야. 이 농장 너머의 땅은 황야였는데 토르와 로키와 TRP는 거인들의 고향인 요툰헤임과 바다를 향해 동쪽으로 나아갔다. 동쪽으로 멀리 갈수록 날씨는 점점 추워졌다.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온기를 전부 앗아가고 만다. 그들은 해가 지기 직전 아직 주위에 둘러볼 빛이 남아있을 때 그날 밤 묵을 장소를 찾았다. 토르와 TRP는 괜찮은 장소를 한 곳도 발견하지 못하였고
로키는 가장 멀리까지 정탐을 하러 갔다가 어리둥절해하는 표정으로 돌아왔다. 저쪽에 이상한 집이 한 채 있구먼. 그가 말했다. 이상하다니. 토르가 물었다. 그냥 거대한 방 하나짜리 집이야. 창문도 없고 출입구가 거대하긴 한데 문짝은 달려있지 않지. 마치 커다란 동굴 같단 말이야. 이내 차가운 바람은 그들의 손가락 감각을 없애고 뺨을 얼얼하게 만들었다.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지. 토르가 말했다. 그 집의 넓은 방은 꽤 깊숙한 곳까지 뻗어 있었다. 저 뒤에 짐승이나 괴물들이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입구 부근에 있도록 하지. 그들은 그렇게 말했다. 그곳엔 로키가 설명했던 것처럼 커다란 홀 하나만 있는 거대한 건물이 있었는데 한쪽에 길쭉한 방이 딸려 있었다. 그들은 입구 근처에 불을 피우고 거기서 1시간쯤 눈을 붙였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다들 잠에서 깨어났다. 무슨 소리죠? TRP가 물었다. 이건 지진이 아닌가? 토르가 말했다. 이내 땅이 흔들렸다. 뭔가 포효하고 있었다. 화산이 폭발했거나 산사태가 일어났거나 성랑곰 100마리가 날뛰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아니,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옆방으로 옮기자. 안전을 위해서 말이야. 로키가 말했다. 로키와 TRP는 옆방에서 잠이 들었지만 뭔가 쓰러지거나 표효하는 듯한 소리는 동틀 무렵까지 계속 이어졌다. 토르는 밤새 이 집의 문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망치를 꼭 쥐고 있었다. 밤이 이울어감에 따라 점점 더 초조해진 그는 이내 땅을 울리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고는 그걸 공격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이내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하자 토르는 동료들을 깨우지 않고 소리의 근원을 찾아 혼자 숲속으로 걸어갔다. 그는 근원지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다양한 소리들이 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처음엔 땅이 울리는 포효, 그 다음엔 콧노래를 부르는 듯한 소리, 그리고 좀 더 부드러운 휘파람 소리가 그 뒤를 이었다. 그 소리들은 너무 크고 날카로워서 들을 때마다 토르의 머리를 지끈거리게 할 정도였다. 토르는 언덕 꼭대기에 올라 자기 발밑에 펼쳐진 세상을 바라봤다. 그중 아래쪽 계곡에 토르가 지금까지 본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자가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숲보다 더 진한 검은색이었고 피부는 눈 덮인 들판만큼 하얗다. 거인의 눈은 감겨 있었고 규칙적으로 코를 골고 있었다. 그게 바로 토르가 지금까지 들었던 우르르 울리는 소리, 콧노래 소리, 휘파람 소리의 정체였던 것이었다. 거인이 코를 골 때마다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거인의 덩치가 얼마나 큰지 그에 비하면 토르는 딱정벌레나 개미 정도에 불과할 정도였다. 토르는 메긴교르드의 손을 뻗어 단단히 졸라매 자신의 힘을 2배로 증가시켰다. 토르가 지켜보는 동안 거인이 눈을 뜨기 시작했다. 날카롭고 차가운 파란 눈동자가 보였다. 하지만 거인은 즉각적으로 위험을 가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토르가 말했다. 안녕하신가? 좋은 아침이군. 머리털이 검은 거인은 산사태처럼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은 어쩐 일인가? 사람들은 날 스크리밀이라고 부르지. 덩치가 큰 녀석이란 뜻이야. 내 친구들은 빈정대는 걸 좋아해서
나처럼 작고 왜소한 놈도 커다란 녀석이라고 부르는데. 그나저나 너는 정말 작군 그래. 그런데 내 장갑이 어디 갔지? 어젯밤에는 두 짝이 다 있었는데 한 짝을 떨어뜨려 버렸지 뭐야. 그는 양손을 들어 보였다. 그의 오른손에는 거대한 벙어리 장갑 같은 가죽 장갑이 끼워져 있었지만 왼손은 맨손이었다. 저기 있군 그래. 그는 토르가 올라온 언덕 건너편으로 손을 뻗어 다른 쪽 장갑임이 분명해 보이는 뭔가를 집어들었다. 근데 이상하군. 안에 무언가가 든 것 같아. 거인은 그렇게 말하면서 장갑을 흔들었다. 토르는 TRP와 로키가 장갑 입구에 굴러떨어져 이내 아래의 눈밭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는 그것이 어젯밤 자기들이 숙소로 삼았던 곳임을 깨달았다. 스크리미르는 자기 왼쪽 장갑을 끼고는 장갑 낀 손을 만족스럽게 바라봤다. 이제야 됐구먼. 그래저래 우리가 함께 여행할 수 있겠군. 물론 자네들만 허락한다면 말이야. 토르는 로키를 쳐다봤고 로키는 토르를 쳐다봤다. 그리고 두 사람이 젊은 TRP를 쳐다보자 TRP는 어깨를 으쓱했다. 예, 저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토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거인과 함께 아침을 먹었다. 거인은 자기 식량 주머니에서 소와 양을 통째로 꺼내 으득으득 씹어먹기 시작했다. 식사가 끝나자 스크리미르가 말했다. 자, 자네들 식량을 내 주머니에 넣어 들고 가겠네. 자네들이 갖고 온 식량은 나보다 적으니까 오늘 밤 야영할 때는 식량을 합쳐야 같이 먹을 수 있을 거야. 거인은 토르 일행의 식량을 자기 주머니에 넣은 다음 끈을 꽉 묶고는 동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토르와 로키는 지칠 줄 모르는 신들의 속도로 거인을 뒤따라갔다. DRP는 그 어떤 인간보다 빠른 속도로 달렸지만 시간의 지남에 따라 다른 이들을 따라가기엔 벅차다는 걸 깨달았다. 때때로 거인은 머리가 구름 속으로 들어간 탓에 멀리 있는 또 하나의 산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들은 저녁 나절이 되어서야 스크리미르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 거인은 커다란 떡갈나무 아래 그들을 위한 야영 장소를 찾아두고 자기는 근처에 있는 거대한 바위에 머리를 놓이고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다. 나는 아직 배가 안 고파. 거인이 말했다. 내 걱정은 하지 마. 나는 원래 일찍 자니까. 저기 나무에 기대 세워놓은 식량 주머니에 너희들의 식량이 들어가 있으니까 꺼내 먹도록 해. 그럼 나는 자야겠어. 잘 자. 말을 마친 거인은 이내 코를 골기 시작했다. 익숙한 우르릉 소리와 휘파람 소리가 이내 나무를 뒤흔들었다. TRP는 거인의 식량 주머니를 타고 올라갔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토르와 로키에게 외쳤다. 끈을 풀 수가 없어요. 제가 풀기엔 너무 힘드네요. 이거 아마 철로 만든 끈인가 봐요. 그래, 난 철도 구부릴 수 있네. 토르는 그렇게 말하면서 식량 주머니 꼭대기로 껑충 올라가고는 끈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이내 토르는 끙끙거리며 잡아당겼고 잡아당기며 또 끙끙댔다. 그리고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아무래도 오늘 저녁은 못 먹을 것 같은데 이 지긋지긋한 거인 놈이 우리를 위해 주머니 끈을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말이야.
그는 거인과 자기 망친 뮬리르를 번갈아 쳐다봤다. 입구 주머니에서 기어내려와 자고 있는 스크리미르의 머리 위로 올라가서는 그의 이마를 있는 힘껏 내리치기 시작했다. 스크리미르가 한쪽 눈을 뜨고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 방금 내 머리에 나뭇잎이 떨어졌어. 그나저나 저녁들은 먹었어. 벌써 잘 준비를 하는 거야. 그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너무 탓하지는 마. 오늘은 긴 하루였잖아. 맞지? 그러더니 이내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다. 로키와 티알피는 시끄러운 코 고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잠이 들었지만 토르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는 화가 나고 배가 고팠으며 이 동쪽 황야에서 도저히 거인을 믿고 같이 다닐 수가 없었다. 자정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배가 고팠고 코 고는 소리는 지겹도록 들은 상태였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인의 머리 위로 기어 올라가 이번엔 거인의 눈썹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토르는 자기 손바닥에 침을 뱉었다. 힘을 주는 허리띠의 위치도 조정했다. 그리고 망치를 자기 머리 위로 번쩍 치켜들고는 온 힘을 다해 망치를 휘둘렀다. 그는 망치가 스크리미르의 이마에 깊숙이 박힐 것이라 확신했다. 사방이 어두워 거인의 눈동자 색깔은 볼 수 없었지만 어쨌든 거인은 눈을 뜨기 시작했다. 거인이 말했다. 도르, 거기 있어. 나무에 도토리가 떨어져서 내 머리에 부딪힌 줄 알았어. 그나저나 지금 몇 시야? 자정. 그래, 그럼 아침에 보자고. 그러더니 다시 한번 코를 고는 게 아닌가. 거인의 코 고는 소리가 지축을 울리고 나무 꼭대기를 흔들었다. 새벽이 됐지만 날이 아직 완전히 밝지는 않은 무렵, 아까보다 더 배가 고프고 화가 난 상태로 여전히 잠들고 있지 못하던 토르는 이내 최후의 한 방을 날려 저 코 고는 소리를 영원히 잠재워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번엔 거인의 관자놀이를 목표로 삼고 온 힘을 다해 스크르미르의 관자놀이를 때렸다. 그렇게 강력한 일격은 지금껏 없었다. 토르는 그 소리가 산 꼭대기까지 메아리치는 걸 들었다. 이런, 스크르미르가 말했다. 새둥지 조각이 내 머리에 떨어진 줄 알았네. 아니면 작은 나뭇가지였나? 잘 모르겠군. 거인은 하품을 하면서 자리에 일어났다. 자, 이제 다 잤어. 다시 길을 떠날 시간이군. 그나저나 자네 셋은 우트가르드로 가는 건가? 그곳 사람들은 자네 일행을 환대하고 잘 돌봐줄 거야. 근사한 연회와 에일술이 담긴 뿔잔, 그리고 레슬링과 경주, 힘겨루기 경기가 이어질 것이라 내 장담을 할 수 있을 걸세. 그래, 우트가르드 사람들은 재밌는 걸 좋아하지. 여기에서 정동 쪽에 있으니까 하늘이 밝아오는 방향으로 곧장 가면 돼. 나는 북쪽으로 떠날 거야. 그는 치아가 벌어진 입으로 씩 웃었는데 그의 눈동자가 그렇게 파랗고 날카롭지 않았다면
매우 바보 같고 공허한 웃음처럼 보였을 것이었다. 그리고는 말했다. 자네들이 지난번에 내가 정말 덩치가 크다고 말하는 걸 어쩔 수 없이 엿듣게 됐어. 아마 날 칭찬하려고 한 말이겠지. 하지만 자네들이 북쪽으로 간다면 제대로 된 거인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은 진짜 덩치가 크거든. 그러면 사실 내가 얼마나 작은 놈인지 알게 될 거야. 스크루미르는 다시 한번 활짝 웃더니 북쪽을 향해 쿵쿵거리며 걸어갔다. 그의 발밑에서 땅이 우르르 진동을 했다. 그들은 요툰헤임을 지나 동쪽으로 여행을 하면서 며칠 동안 계속 해가 뜨는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는 보통 크기의 요새를 보고 있다 생각했다. 하지만 걷는 속도를 높여 그쪽으로 아무리 다가가 봐도 크기가 커지거나 바뀌거나 가까워지는 기미는 보이지가 않는 것이었다. 그런 상태로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그 요새는 정말 거대하고 정말 멀리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되었다. 저게 우트르가르드인가요? TRP가 물었다. 그래, 우리 가족들은 저기 출신이지. 로키가 말했다. 그럼 저곳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 그들은 성문 쪽으로 걸어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요새 안쪽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성문의 높이는 어지간한 대성당보다 더 높았다. 그리고 반갑지 않은 거인들의 접근을 막아줄 만한 커다란 세막대기가 문을 뒤덮고 있었다. 토르가 소리를 질러봤지만 그의 부름에 답하는 이는 없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TRP가 물었다. 그들은 머리를 숙이고는 성문의 세막대 아래로 기어들어갔다. 그곳엔 나무 꼭대기만큼이나 높다란 의자들이 있었고 거인들은 모두 그런 의자에 앉아 있었다. 토르는 성큼성큼 걸어갔다. TRP는 잔뜩 겁에 질렸지만 그래도 토르 옆에 바싹 붙어 걸었고 로키는 그들 뒤를 따랐다. 이들은 연회장 반대쪽에 놓인 가장 높은 의자에 앉아있는 거인들의 왕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연회장을 가로질러서는 왕 앞으로 가선 허리를 숙여 절을 하였다. 왕의 얼굴은 가늘고 현명해 보였으며 머리카락은 불꽃처럼 붉었고 눈은 얼음처럼 파랬다. 왕은 여행자들을 보고 눈썹을 치켜세웠다. 이런 꼬마 아이들이 이곳에 진입했군. 아니 이런 실수를. 당신은 틀림없이 그 유명한 애쉬의 신 도르이구만. 그렇다면 당신은 라우페의 아들 로키가 틀림없을 테고 난 당신의 어머니와 조금 아는 사이이지. 난 우투가르드의 로키인 우투가르 달로키라 하네. 근데 자네는 누구인가? TRP입니다. 토르님의 하인이죠. 그래. 어쨌든 다들 우투가르드에 온 걸 환영하네. 비범한 이들이 살기엔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장소이지. 이곳에선 세상 누구보다 뛰어난 기술과 교활함을 갖춘 이들을 환영하네. 그래, 자네들 가운데 뭔가 특별한 재주를 가진 자가 없나? 자네는 어떤가? 난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죠. 로키가 말하였다. 그래, 그거 참 흥미로운 재주군. 여기 내 하인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재밌게도 로키라네. 어째 그와 함께 먹기 시합을 해보는 게 어떤가? 로키는 아무래도 좋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했다. 이내 우투가르 달로키가 손뼉을 치자 하인들이 나무로 만든 긴 여물통을 갖고 왔는데 그 안에는 거위와 소, 양과 염소, 토끼나 사슴 등
온갖 종류의 짐승구이가 들어있었다. 거인의 왕이 다시 한번 손뼉을 치자 로키가 먹기 시작했다. 그는 여물통의 반대쪽 끝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다. 로키는 열심히 성실하게 마치 인생에 오직 한 가지 목표밖에 없는 것처럼 먹었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어치웠다. 이내 로기와 로키는 테이블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됐다. 우트루가르 달로키가 말했다. 둘 다 똑같은 속도로 먹었지만 로기는 동물의 뼈까지 다 먹고 또 음식에 담겨있던 나무통까지 먹어치운 것 같구만. 로키는 살은 전부 다 발라 먹었지만 뼈는 거의 건드리지 않았어. 나무통은 시작조차 안 했고 말이야. 그러니 이번 라운드는 로기의 승리이다. 그리고는 TRP를 쳐다보며 물었다. 그래, 자네는 뭘 할 수 있나? TRP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자기가 아는 이들 중에 가장 빠른 사람이었다. 깜짝 놀라 달아나는 토끼보다 빨리 달릴 수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앞지를 수 있었다. 전 달리기를 잘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넌 달리기를 하거라. 그들은 밖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평평한 땅 위에 달리기의 안성맞춤인 경주로가 마련되어 있었다. 거인들 여러 명이 경주로 옆에 서서 기다리면서 온기를 얻으려 손을 비비거나 호호 불고 있었다. 넌 아직 어린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 TRP. 우트루가르 달로키가 말했다. 그랬어. 성인들을 상대로 달리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어린 후기는 어디 있느냐? 이윽고 거인 어린이가 앞으로 나왔는데 로키나 토르보다 별로 크지 않은 정도의 체구라 거기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였다. 어린이는 우트가르 달로키를 쳐다보며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TRP는 그 소년이 이름을 불리기 전에 그곳에 있었는지 확신이 가지 않았다. 어쨌든 지금은 그곳에 서 있었다. 이내 후기와 TRP는 출발선에 나란히 서서 신호를 기다렸다. 우트가르 달로키가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치자 소년들은 달리기 시작했다. TRP는 지금까지 달려본 적 없는 빠른 속도로 달렸지만 자신이 반도 못 갔을 때 후기가 결승선에 도착하는 모습을 봤다. 우트가르 달로키가 말했다. 승리는 후기의 차지이다. 후기를 이기고 싶다면 더 빨리 달려야겠구나. 근데 인간이 그렇게 빨리 달리는 모습은 처음 봤다. TRP는 다시 한번 후기와 나란히 섰다. 숨을 헐떡거리는 TRP의 귓전에 심장이 뛰는 소리가 쿵쿵 울려댔다. TRP는 자기가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알고 있었지만 후기는 그보다 훨씬 빨리 달렸다. 그런데도 후기는 전혀 힘들지 않은 듯 편안한 모습이었다. 후기는 TRP를 보며 다시 미소를 지었다. 둘은 다시 한번 출발선에 섰다. 이번에 TRP는 전보다 더 빨리 달렸다. 어찌나 빠르게 다리를 움직였던지 마치 세상에 자기와 후기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허나 후기는 이번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TRP를 앞서갔다. 후기가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TRP는 아직 5초 아니 10초 정도의 거리가 남아있는 상태였다. TRP는 이번에 승리에 좀 더 근접했다는 걸 알았고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걸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다시 달리게 해주십시오. TRP가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다. 좋다. 다시 달려봐라. 너는 꽤 빠르지만 네가 이길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안 드는구나. 그래도 마지막 경주까지 보고 난 뒤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지. 둘은 출발선으로 걸어갔다. 행운을 빌어. TRP가 말했다. 이번엔 내가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호기는 처음으로 입을 열며 말했다. 경기가 시작되고 DRP는 지금껏 그 어떤 인간도 달려보지 못한 속도로 힘껏 달리기 시작했다. 송골매가 강하는 것처럼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날렸다. 그 이전과 이후에도 DRP처럼 달린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후기는 손쉽게 그를 앞서 달렸고 조금 전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다. DRP가 절반도 가기 전에 후기는 벌써 경주로 끝에 도착하더니 갔던 길을 되돌아왔다. 자, 그만하면 됐다. 우트가로 달로키가 말했다. 이 두 명의 패배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뭔가 우리에게 감명을 주는 모습을 봐야만 한다. 자, 이제 영웅들에서 가장 강한 천둥의 신 도르여. 자네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지 않겠나? 토르는 우트가로 달로키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우선 나는 술을 잘 마시오. 세상에서 내가 바닥내지 못한 술은 없어. 좋다. 내 특별한 뿔잔을 가져오도록 하여라. 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지더니 잠시 후 긴 뿔잔을 갖고 돌아왔다. 지금까지 본 뿔잔 중에 가장 긴 것이었지만 토르는 개의치 않았다. 어쨌든 그는 토르였고 그가 다 비우지 못한 뿔잔은 존재할 리가 없었다. 이게 이 성에서 사용하는 뿔잔이다. 여기 있는 자들은 모두 이 잔을 비웠지. 우리 중에 가장 힘이 세고 강한 자들은 모두 단숨에 잔을 비웠단 말일세. 그 뿔잔은 길이가 길었지만 토르는 자신이 있었다. 잊고 그는 뿔잔에 입술을 갖다 대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거인들의 꿀술은 차갑고 소금처럼 짰지만 그는 뿔잔을 비우기 위해 숨이 차 더 이상 마실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마셨다. 이윽고 토르는 뿔잔이 비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가 입을 떼자 그가 마시기 시작했을 때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가득 들어 있었다. 자네가 그것보다는 잘 마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들 그랬던 것처럼 두 번째 시도엔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네. 토르는 숨을 깊이 들이신 다음 입술을 뿔잔에 대고 꿀꺽꿀꺽 마시기 시작했다. 이번엔 뿔잔을 비워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입술에서 뿔잔을 뗐을 때 겨우 자신의 엄지 길이 정도의 술만 줄어있는 걸 보았다. 거인들은 토르를 향해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지만 토르가 그들을 노려보자 금세 잠잠해졌다. 과연 힘센 돌에 대한 이야기는 다 지어낸 허풍이었단 말인가? 우트가르 달로키가 말했다. 아니, 이건 그만두겠소. 이게 정말 꿀술인지도 모르겠고 말이오. 토르는 얼굴이 뻘개져서 말했다. 우트가르 달로키는 살짝 웃더니 이내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힘을 시험해 볼 때가 됐군 그래. 고양이 한 마리를 들어올릴 수가 있겠는가? 아니, 무슨 질문이 그따위여. 내 당연히 들어올릴 수가 있지. 그렇구먼. 우리는 모두 자네가 생각했던 것만큼 강하지 않다는 걸 봤다. 여기 우트가르드에 사는 젊은이들은 우리 집 고양이를 들어올리면서 힘을 단련하곤 하지. 내 경고하는데 자네는 여기 있는 누구보다 작고 내 고양이는 거인의 고양이야. 그러니 고양이를 들어올리지 못한다고 해도 내 이해하도록 하겠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신의 고양이를 들어올리겠소. 토르가 말했다. 아마 지금쯤이면 불가에서 잠을 자고 있을 거야. 고양이한테 가보도록 하지. 고양이는 잠을 자고 있었지만 그들이 고양이가 있는 방의 중앙부에 이르자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 고양이는 사람만큼 컸지만 토르는 어떤 인간보다 강한 존재였다. 그는 고양이의 배를 감싸 안고 양손으로 들어올릴 작정이었다.
토르는 온 힘을 다해 고양이를 들어올렸고 결국 고양이 발 하나를 바닥에서 들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그때 TRP와 로키는 멀리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마치 거대한 바위들이 서로 부딪혀 갈라지는 듯한 소리였다. 산들이 고통스러워하며 우르릉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그래, 그 정도면 됐네. 우리 집 고양이를 들어올리지 못한 건 자네 잘못이 아니야, 토르. 이건 거대한 고양이고 자네는 우리 거인들과 비교하면 기껏해야 뼈 하나 앙상한 소인이 아닌가. 우트가르 달로키는 이렇게 말하며 씩 웃었다. 뼈만 앙상한 소인이라고. 난 당신들 중 누구와도 씨름을 할 수 있...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자네가 진짜 거인과 씨름을 하게 된다면 난 최악의 집주인이 될 것이야. 자네가 다칠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정 씨름이 하고 싶다면 내 늙은 유모와 대결할 수 있게 해주겠네. 유모는 물론 나이가 아주 많지만 오래전 나에게 씨름하는 법을 가르쳐줬었지. 그녀의 이름은 엘리라네. 자네보다 힘이 세 보이는 남자들과 씨름을 하여 몇 번 이긴 적을 봤을 정도니 자네 너무 자신만만하지 말게, 토르. 네, 가능하다면 당신의 부하들과 씨름을 하고 싶은데 일단 늙은 유모 한번 해보겠소. 그들은 노파를 불러 사람을 보냈고 곧 노파가 나타났다. 아주 노쇠하고 머리카락은 온통 잿빛이고 쪼글쪼글한 주름투성이라 산들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거인족 출신이었지만 키가 토르보다 약간 큰 정도였다. 이윽고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섰다. 토르는 노파를 밀고 당기며 그녀의 몸을 움직이고 발을 걸고 바닥에 넘어뜨리려 용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노파는 마치 바위로 만들어진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녀는 계속 색깔 없는 늙은 눈으로 토르를 응시하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팔을 뻗어 토르의 다리를 부드럽게 만졌다. 이내 토르는 노파가 만진 부분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 서둘러 노파를 밀쳤지만 노파는 자기 팔을 토르의 몸통에 감고 그를 바닥 쪽으로 밀기 시작했다. 결국 토르는 한쪽 무릎을 꿇어야만 했다. 그만. 우트가르 달로키가 말했다. 이제 충분히 봤다. 위대한 토르, 자네는 내 늙은 유모조차 이기지 못하는군. 그래. 토르는 로키를 쳐다봤고 그들 둘은 TRP를 쳐다봤다. 이내 연회는 다시 시작되었다. 거인들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다. 음식은 맛있고 술은 거인의 뿔잔에 담겨있던 꿀술보다 덜 짰다. 하지만 세 명은 말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패배가 불편했고 또 덕분에 겸손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잊고 새벽이 되자 그들은 우트가르드 요새를 떠났다. 자, 우리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가? 우트가르 달로키가 말했다. 잘 모르겠어. 난 항상 내가 강하다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놈이 된 것 같은 기분이요. 토르가 말했다. 전 제가 누구보다 빨리 달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TRP가 말했다. 나는 먹기 시합에서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단 말이야. 로키도 투덜댔다. 알겠지만 자네들은 변변찮은 존재가 아니야. 하찮은 놈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을 어젯밤에 알았더라면 난 자네들을 내 집에 초대하지 않았을 걸세. 사실 내가 자네들을 속였거든. 환각을 이용해서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죠? TRP가 물었다. 자네들 혹시 스크리미를 기억하나? 예, 물론 기억하죠.
사실 그건 나였네. 환각을 이용해서 내 몸을 아주 커다랗게 만들고 외모 또한 바꿨던 거지. 내 식량 주머니의 끈은 절대 부러지지 않는 철선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오직 마법을 이용해서만 풀 수 있네. 토르, 자네가 망치로 날 때렸을 때 나는 자는 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네가 아주 살짝만 때려도 날 죽일 수 있다는 걸 알았지. 그래서 마법을 이용해서 산 하나를 들어다 그것을 내 머리 사이에 놔둔 것이야. 저기를 한번 보게. 멀리 떨어진 곳엔 안장 모양의 산이 있었는데 계곡들은 움푹 패여 있었다. 저게 내가 사용한 산이라네. 저 계곡은 자네가 망치로 내리친 자국들이고. 토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입술을 악물면서 콧구멍이 벌름거렸고 붉은 턱수염이 곤두서기 시작했다. 로키가 물었다. 그럼 지난밤에 성에 있었던 일들은 대체 뭐요? 혹시 그것 또한 환각이었어? 그래, 물론이지. 들뿌리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 길에 있는 걸 다 태워버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자네는 누구보다 빨리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로기만큼 빨리 먹은 건 불가능해. 왜냐하면 로기는 불의 화신이라 음식을 먹지 않은 채 태워버리니까 말이야. 그래, 난 자네처럼 빨리 먹는 자를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네. 로키의 녹색 눈이 분노와 감탄으로 번득거렸다. 속임수에 넘어가는 걸 싫어하긴 하지만 그만큼 근사한 속임수에 반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우투가르 달로키는 TRP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너는 얼마나 빠르게 생각할 수 있나? 네가 달리는 속도보다 생각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할 수 있나? 물론이죠. 생각의 속도는 세상 무엇보다 빠릅니다. TRP가 말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널 후기와 대결시킨 거다. 후기는 생각이거든. 네가 얼마나 빨리 달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사실 우리 중에 너만큼 빨리 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네. 하지만 TRP, 아무리 너라도 생각보다 빨리 달릴 수는 없을 거야. TRP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뭔가 항변을 하거나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었지만 토르가 멀리 떨어진 산 정상에서 울리는 천둥처럼 낮게 그르렁거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어젯밤에 실제로 한 일은 뭐였나? 우트가로 달로키의 얼굴엔 더 이상 미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기적을 행했지. 자네는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을 해낸 거야. 몰랐었겠지만 자네가 어제 마신 불잔의 반대쪽 끝은 가장 깊은 바다와 연결되어 있었네. 자네는 바닷물의 수위가 낮아질 정도로 깊이 들이마신 거야. 도르, 자네 때문에 앞으로 바닷물엔 영원히 조수간만의 차가 생길 것이라네. 자네가 네 번째 모금을 들이키지 않아 다행이야. 만약 그랬다면 바닷물은 다 말라버렸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자네가 들어올리려고 했던 건 사실 고양이가 아니었네. 그건 세계의 중심을 휘감고 있는 미드가르드의 뱀, 여름문간드였지. 미드가르드의 뱀을 들어올리는 건 불가능해. 그런데 자네는 그것을 해냈다고. 게다가 그 탓에 세상을 휘감는 고리는 느슨해졌어. 자네들이 들었던 소리가 기억나나? 그건 지각이 움직이는 소리였다네. 그렇다면 그 노파는 당신이 늙은 유모라고 했던 여자 말이오. 그년 대체 누구요? 토르의 목소리는 매우 부드러웠지만 그의 손은 느긋하게 망치를 잡고 있었다. 그건 노년이야. 누구도 나이 드는 걸 막을 수가 없지. 결국에 우린 모두는 나이가 들었어. 몸은 쇠약해지고 또 쇠약해지다 마침내 영원히 눈을 감게 되니까 말이야. 하지만 토르, 자네는 노년과 씨름을 했고
우리는 자네가 계속 버티고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네. 게다가 엘리가 힘을 다 발휘했을 때도 자네는 겨우 한쪽 무릎만 꿇었었지. 도르, 자네의 힘을 똑똑히 확인한 지금 이곳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자네들 가운데 누구도 여기에 들이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거야. 토르는 순식간에 망치를 들어올렸지만 그가 내리치기도 전에 이미 우트가르드 알로키는 사라지고 없었다. 저것 좀 보세요. TRP가 외친 곳을 바라보자 요새는 없어졌고 우트가르드 알로키의 성체도 그 성체가 서 있던 기반 역시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자, 그만 집에 가도록 하지. 아주 대단했어. 감각을 훌륭하게 활용했더군. 오늘 다들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네. 맞지? 로키가 으스대며 말했다. 예, 노이 동생에게 생각과 경주를 냈다고 말할 거예요. 제가 아주 잘 달렸다고 할 겁니다. TRP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토르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다만 노년과 씨름을 하고 바다를 들이킨 전날 밤에 대해 그리고 미드가르드의 뱀에 대해 생각했다.